아까 공감각적 신상에서 원관령을 어떻게 찾느냐 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문맥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어서 딸랑 한 줄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걸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여기부터 해볼게요. 요거는 향수라고 하는 시의 정지용의 향수. 고향의 마을을 떠올리는데 그 고향에서 황소가 음모하고 우는 그런 모습, 되게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요거는 우리가 원래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황소가 음모하고 우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문맥상. 그러면 울음을 운다. 이 울음이 원관념인 거예요. 근데 그 울음 소리를 그러니까 황소가 누워 있고 누워 있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되게 한가한 거지. 거기에 빛이 햇빛이 비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응? 지금 막 시작했어. 자, 쑥스럽지? 응?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금빛을 울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울음을 금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울음을 금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청각의 시각화. 한 대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양이 아니고 태양이에요. 얘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인데 제목이 아침 이미지잖아요. 아침 이미지를 쭉 표현한 거예요. 아침 햇빛이 쫙 비치는 모습을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아침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원관념인 거예요. 그거를 울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의 문맥을 알아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뭘로 바꾼 거예요? 금은 시각, 울림은 청각. 이해돼요? 그 뒤에 것도 한번 가볼까? 밑에 건 좀 어려운가?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밑에 거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서 자, 쪽빛 바람. 이거 조금 어렵다. 쪽빛. 쪽빛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바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오감 중에 뭘까? 촉각이야. 바람 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바람 자체는 공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촉각이야.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쪽. 그러면 뭘로 바꾼 거야? 쪽빛은 시각이죠. 촉각의 시각화. 할 수 있겠어요? 기간인가에? 밑에도 한번 되어보세요. 이것도 어렵다. 파도 소리를 들은 거야, 파도 소리를. 그거를 깊은 바다 소리가 나의 피 속의 조를 통해 오도다. 참 어렵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게 마치 내 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 원래 표현한 게 뭐예요? 파도 소리를 듣는다. 그럼 소리가 원관이에요. 그게 내 조로 피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촉각.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겠어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님의 말소리 내가 듣는 거야. 그 말소리가 나에게 향기롭게 느껴진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말소리는 뭐야? 청각. 향기롭다? 후각. 독특하긴 하지만 청각을 후각한 거예요. 조금 감이 잡혔어요? 나 아직 약간 기가민가한 것 같은데?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 조금 왔어? 짭조름한 미역 냄새. 자, 항구를 이렇게 가는데 코끝에 바닷바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를 짭조름한 냄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원래 표현한 게 뭐야? 냄새죠. 그걸 짭조름하다고 한 거야. 그럼 냄새는 무슨 신상? 후각. 그걸 짭조름하다가 연상이 되는 거지. 미각. 괜찮죠? 아직도 긴가민가야? 자, 공감가적 신상은 그냥 딱 보고 탁 찾을 줄 정도가 돼야 돼. 그건 이제 그만큼 작품을 많이 봤다는 얘기겠지. 응? 이렇다. 그 수능에 나왔을 때 공감각적 신상을 사용하여
감정이입을 통해 이렇게 나오면 대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내냐? 그걸 내면 학생들이 안 찾고 있겠지 하고 푸는 걸 또 알아. 그러니까 빠르게 찾아야 돼. 딱 추주 내려가면서 맞아 이렇게 안 되면 한참 찾아야 돼. 그럼 시간 다 가는 거지. 내공이 약한 사람들 많이 안 찾 연습을 안 한 사람은 찾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있겠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지. 그걸 내는 사람도 알아. 그래서 없는데 있는 걸로 딱 표현할 때가 있어. 대개는 오히려 답이 안 돼. 대개는 틀린 거야. 응? 근데 그건 통밥이잖아요.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해줘야지. 응? 다음 거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조금 주시죠. 이게 줄이는 게 될 텐데 지금 하는 거 글씨가 좀 작은가요? 자, 위치 파악하시고 자, 예전 같으면 수능에 100% 출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체로 출제라기보다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 근데 거의 출제율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에도 잘 나와요. 내신에도 이건 외우셔야 돼. 아까 추상화, 구차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되고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잠깐 보세요. 제발. 고려 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자, 세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전기니 후기니 하는 건 조선왕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망했는지 우리가 알잖아. 이미 고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망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니 후기니 말기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기야 중기야 후기야? 모르지. 망해봐야 아는 거지. 응? 부한말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부한말이. 그때는 친일파가 좀 더 힘이 셌던 거지. 윤석열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이거 일당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응? 쪽팔려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언제 한 번 술 먹는데 어디였냐면 삼국동? 인천 삼국동 어딘지 알아요? 하여튼 뭐 삼국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새끼가 바로 씹을 하는 거야. 아씨 찍어도 되냐 이거. 근데 새끼라고 할게요. 그 새끼 좀 그런가? 그 친구 그 양반? 그래 그 양반 이완용의 후손이래요. 몇 대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삼국동에 그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거든.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철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응? 거기 주변의 땅이 다 지 땅이라는 거야. 지네 땅, 문중 땅.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쪽팔리지 않나? 땅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친일파 애들이? 응? 어느 날 그래 포고문 딱 붙여 방을 붙여 방. 어디부터 어디까지 땅이 누구 땅인지 신고해라 이거예요. 동양척식해서 낸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포고령을 방을 어떤 언어로 썼겠어요? 일본어로 썼겠죠? 그럼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못 읽겠죠. 그걸 한글로 번역해 놨겠니? 일본어로 썼지. 일단 못 읽어.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도 아니 내 아빠가 붙이던 땅이고 할아버지가 붙이던 땅이고 땅 문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신고를 또 해? 원래부터 내 땅인데 할아버지가 다 내 땅인데 그죠? 신고 안 해. 그리고 신고 날짜가 딱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동청에서 국고로 환수해버려요. 땅을 뺏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농이 돼버리는 거야. 지주에서. 그리고 땅을 일본인에게 불화를 해요. 싸게 팔아요. 아니면 친일파 애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 일본인이거나 그 친일파 애들한테 내야 돼. 걔들이 마름이 지주 또는 마름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광복이 되고 7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강남에 굉장히 많은 땅이 일본이 주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세가 사실은 일본인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진짜 주인이 일본인인 거예요. 그걸 문재인 정권 때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원위치 시키려고. 그러다가 정권에 넘어간 거예요. 다시 원위치. 일제 때 이런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무슨 절에 그 보수공사를 하다가 바닥을 공사했는데 그 금괴가 나온 거죠. 알아보네요? 그 금괴가 나왔는데 그거를 일본인 새끼가 이거 새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인 새끼가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한 거니까 돌려줘 내 거야 이런 거야. 그 일본인 거니? 우리는 그 친일파 때문에 나라를 주권을 뺏기긴 했지만 에? 불평등에다가 이거는 불법적인 조약인 거잖아요. 국제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간도도 중국에 팔았지만 우리가 통일되면 간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에요. 일본이 주인이 아니었잖아. 근데 지들이 주인인 것처럼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중국한테. 우리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다시 내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우리 어때야 되냐?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강도, 우리 아빠 강도였는데 너네 집에 가가지고 훔쳐왔으니까 우리 아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훔친 거지. 그게 어떻게 지낼 거야? 얼마 전에 그거는 아냐? 그 무슨 일본의 또 절에서 무슨 그 부처님 상을 우리나라 도둑애들이 훔쳐왔대요. 알아요? 그랬더니 일본인에서 거기서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절에 있는 걸 일본인이 훔쳐간 거야. 근데 그걸 지낼 거니까 돌려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국제법상으로 또 맞아요. 가져가가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그 나라께 된대요. 그 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제적으로 힘 있는 애들, 제국주의자 애들이 만든 거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루블 박물관 어딨냐? 프랑스. 이런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 국제법상으로 훔쳐가서 2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우리 께 돼. 이게 없으면 루블 박물관에 있는 것들 다 갖고 와야 돼 우리가. 우리나라 거 그거 되게 많아요. 응? 뭐 하다가 일로 갔나요? 그래서 말기. 응? 지금이 비슷해. 지금.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은 쪽팔려고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놓고 막 나대잖아. 너무 화가 나. 자, 고려말 후기는 자, 딴 소리 안 할게 이제. 지영아, 귀 닫지 말고 이제 이거 할게. 그래서 이때랑 이때는 비슷해. 자, 고려말에도 무신정권도 있었지만 몽골 항쟁 30년 전쟁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백성들 삶이 피폐했겠어요. 살기 힘들었겠죠? 그럴 때 사람들 소망이 뭘까요? 젊고 잘 사는 거. 그 서민들의 노래가 시험이 잘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 젊고 잘 사는 거. 이게 소망이. 근데 그래서 조선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 말과 조선 후기의 작품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은 성격이 비슷해. 서민의 노래가 주로 나오고 서민의 노래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조 초에는 되게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가는 때예요.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응? 이럴 때 이성계가 나라를 뒤집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인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쭉 갔지만 그래서 태조라고 이성계를 태조라고 말하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반역자죠. 역적인 거, 역적. 응? 근데 그 역적에 대해서 명분을 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성리학자들, 사대부, 흔히 말하는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인 거예요. 그 신흥사대부가 이성계에게 명분을 실어준 거예요.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공신전이라는 걸 줘요. 들어봤어요? 한국사 시간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논밭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그냥 지가 알아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이게 아니고 한 몇 천만 원, 몇 억을 평생 갖고 쓸 수 있는 땅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신전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따지면 한 1,000억 있다고 칩시다. 1,000억 있는 사람은 주말에 시골에 가가지고 농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유, 사람이 돈이 뭐가 중요하니? 별로 필요하지 않아. 건강한 게 중요하지.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아유, 돈 그거 별거 없어. 라고 말해. 근데 자, 내 애새끼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 거의 하루 이틀 도전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아가,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이라도 해서라도 매겨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고려말 조선 후기예요. 응? 조선 전기 시험에 나오는 건 양반들 귀족들이 부른 게 주고 나와요. 응? 그 양반들은 먹고 살만했단 말이야. 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강호가도라고 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쓸 필요 없어. 거기 있어. 조금 이따 표시해 줄게요. 강호가도라고 하고, 그 흐름을 강호가도라고 하고, 그 흐름의 주된 정서는 강호한정이에요. 자, 강호한정을 못 외운 사람이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강과 호수, 자연 뜻해요.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예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 줄여서 강호한정. 외우자. 강호한정 뭐라고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 주된 정서예요. 플러스. 그렇게 즐길 수 있게 해준 게 누구야? 거기 다 나와. 누구 때문이야? 임금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해. 임금의 은혜. 역군은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고요. 역군은 역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을 바꾼 거야. 자, 이랬을 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때? 여기까지 괜찮죠? 미련이 있다. 이건 어때? 씨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련이잖아요? 미련 맞을까요? 틀릴까요? 관심이 있다, 미련이 있다가 딱 일치하는 것 같진 않죠? 그죠? 근데 대체로 관심이 있다 하고 하면 미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정확한 연구시험은 잘 모르겠네. 22학년도인지 언젠지 수특 연기문항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수능 이틀 전에 총정리할 때도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메가스터디에 꽤 유명한 선생님이 미련은 안 돼 이렇게 했대. 그래서 아이디가 잘못 들었겠지 이러고 지나갔어요. 응?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강을 들은 애들은 미련이 없다고 다 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잠수를 타서 한동안.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곧 미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잠깐 보세요. 자, 요거는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요거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 말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보기에 줄 거예요. 사대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비를 뜻해. 선비는 학문을 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떠나 있을 때. 그 다음에 대부는 관리를 뜻해요. 관리.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임금을 도와서. 그래서 평상시에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사. 과거에 급제하면 대부가 되는 거지. 그랬다가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잠깐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럼 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이 짐이 이래서 힘들고 지금 정계가 이러니 와서 짐을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물론 사양하기도 하겠지. 하다가도 성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가서 다시 임금을 도와야 돼요. 사는 항상 대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묶어서 사대부예요. 이 사대부가 노래한 게 뭐예요? 강호 가도인 거예요. 이게 묶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있다, 관심이 있다는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고전 시가의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을 때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정의한 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지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크게는 사실 두 가지인 거지. 두 가지인 건데, 자, 조선 정기는 주로 누가 노래했다고요? 양반들, 귀족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정기는 양반, 귀족 이 부른 걸 주로 하고요. 갈래로 따지면 평시죠. 조선 전기 가사가 주된 작품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공간은,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풍류의 공간이에요. 풍류의 공간이야. 자, 제가 질문하는 건 저는 뻔한 거 잘 질문 안 해요. 뻔한 건 물론 연습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건 되게 틀리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가 점수가 갈리는 지점들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시간을 드린다면 뭔가 그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들아, 풍류 일단 알고 있는 대로는 대답을 해주시고, 풍류가 뭘까요? 뭘 알고 있을까요? 음악을 즐기는 거 좋아요. 또 풍요하면 떠오르는 거 쪽팔려야 돼. 그러면 기억에 남는다. 많이 쪽팔려야 돼. 이렇게 예전에 이름이 오현실이야. 오현실 이름 얘기도 괜찮겠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오현실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인천의 문여고 쪽이에요. 응? 내가 얘기를 했어. 야, 질문 많이 하고 많이 틀릴수록 많이 올라. 이랬더니 얘가 대답을 엄청 잘해줘요. 근데 질문하면 틀려. 쪽팔릴 거 아니야. 그 맞출 수 있게 다시 힌트를 주고 딱 다시 해. 또 대답해. 또 틀려. 다시 힌트 줘. 또 틀려. 한 8번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주구장창 대답해. 그리고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틀려. 당연히 성적 향상도 높지. 응? 틀리고, 이게 이런 부분이 틀린 거고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응? 음악. 응? 뭔가 좀 응? 풍부한 느낌. 응. 풍요로운 느낌. 네. 그리고 또 있을? 어떤 느낌? 너네 이런 거 아니냐?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술 한잔 마시고, 이게 풍요 아니냐? 머릿속에 있는 풍 그거 아니에요? 맞죠? 나연이 마치 아닌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맞아 아니야? 비슷하죠? 모르겠어요? 지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거 맞죠? 비슷하죠? 16세기나 이런 데 넘어가면 그걸 하셔도 돼. 근데 자, 얘들아, 이거 모르더라 요즘 애들. 화랑도 아시죠? 화랑도는 아시죠? 화랑도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눈치 빨라야지.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풍류. 화랑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풍류도. 화랑은 나중에 사회 지배계층이 되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되는 새끼가 맨날 술 처먹고 음악 듣고 있으면 되겠니? 관제에 앉아가지고 술 처먹고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외교관 다음날 가가지고 퍼주고 이러면 되겠어? 사회 지도층인데? 화랑이 뭐하러 다녔어? 풍류를 배우러 다녔어요. 술 먹는 걸 배우러 다녔겠어요? 화랑 뭐하러 다녔니? 다녀서 뭐했니? 배웠잖아. 화랑 뭐하러 다녔어? 명산대찰 찾아다니면서 폭포 다니면서 내 밑에서 뭐 했어요? 차를 수련하는 거예요. 그죠? 호연지기를 닦는 거예요. 호연지기는 뭐예요 또? 크고 호탕한 기상, 그게 호연지기예요. 호연지기를 배우는 게 풍류예요. 뭐라? 왜 어디 갔어? 아, 그래요?
잠 깨라 그랬나 보다. 뭘 배우는 거라고요? 호, 연, 지, 기. 호연지기는 뭐라고요? 크고 호탕한 기상. 이 작품이 연결되는 작품이 뭐가 있냐?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 강호가의 흐름이 상충곡, 면왕정가, 관동별곡, 성상돌 이렇게 우리 잡는데 그 면왕정가가 끝에 보면 호탕정해라고 나와요. 그게 호연지기. 출전고 노는 게 아니에요, 풍리는. 12계층인 거니까. 어? 두 번째, 자, 순서를 좀 바꿔. 탈소. 자, 탈소. 탈은 탈출 벗어나다. 속은 뭘까요? 속된 것. 구체적으로. 자, 구체화 시킬게요. 부, 귀, 공명. 속은 부귀공명이에요. 에 대한 욕심. 탈속이에요. 초월은 그걸 뛰어넘다예요. 좀 달라요, 사실은. 탈은 뭐라 해야 될까? 벗어난다는데 초는 슈퍼예요, 슈퍼. 뛰어넘는 거예요. 어? 자, 두 번째 배움에 대한 거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자기수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매화, 국화를 예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찬이 끝이 아니야. 그 매화나 국화가 가지고 있는 절개 지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황의 도산 12곡. 총 12수로 된 연시조예요. 앞에 6수, 뒤에 6수가 있는데 앞에 6수 언지, 뒤에 6수 언학 이렇게 하는데 앞에 6수는 강우 가도의 강우 한정의 공간이고 뒤에 6수는 학문의 공간이긴 한데 앞에 6수도 결국은 학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응? 거기 보면 청산은 항상 푸르고 유수도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도 저 청산과 유수처럼 만고상청하리라 늘 푸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절개를 지조를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청산이 늘 푸른 것처럼 유수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늘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전혀 주제가 다르죠? 학문의 공간. 예,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그 이외에 고려 말 조선후기에 나오는 자연.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가요. 시조 중에서는 사설시조. 후기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요는 고려가요. 고려 소교라고도 하죠. 소교 우리 영어로 하면 뭘까? 팝송이에요. 팝송. 대중가요. 대중가요의 주제는 주로 뭐야? 사랑, 이별 이런 거죠. 그 밖에 뭐 남편에 대한 이야기 등등 있어요. 서민의 노래예요. 자, 여기에 자연이 나오면 이 자연은 삶의 현실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인데 자연이 잘 나오지도 않아. 안 나오는데 나오면 현실이에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청산별곡 배운 사람들 있나요? 이 근방에? 배웠어요? 배웠겠네. 청산별곡 배울 수 있어 없어? 살월이 살월했다, 청산을 살았다. 뭐랑 다른 거 안 배웠어? 같은 학교 없어? 아 그래? 교과서 신사고였어? 어디였어? 아 그래서 처음 들어봐 청산별곡? 그럼 봤어? 그러면 자 혹시 자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할 때 청산이 어디에 해당될까? 이상적 세계, 현실 세계 어디 쪽이야? 이상적 세계를 배웠죠? 1학년 수준에서 이상적 세계를 배워.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정말 하찮은 죄로 깜빵에 갔어. 억울하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 한 마을이 간첩단으로 찍혀가지고 한 마을이 그냥 쓱 잡혀간 적도 있어.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뭐라 인권 보호 등도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응? 근데 보상은 안 해줘. 어쨌든 자 가서 30년간 살고 나왔어. 17살에 들어가가지고 47세가 돼서 나왔어. 학교 못 다녔어. 나왔더니 주문도 이상한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력서도 제대로 못 쓰겠어. 나는 깜빵이 편한 거야. 근데 일부러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하나 딱 훔쳤어. 경찰이 왔어. 근데 날 깜빵에 넣어주길 원했는데 안 넣어주네? 어르신,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나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면 안 돼요. 가버리는 거야. 짜증나지? 그 다음번에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 왕창 훔쳤어. 그리고 막 카메라가 보였어. 이렇게. 잡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깜빵을 떴어. 자, 깜빵이 이상향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상향이야. 근데 진짜 그 이상향이냐? 너니 깜빵 갈래? 여기서 살래? 살아야지. 일반인들에게 그 깜빵이 이상향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이상향이야. 근데 그게 진짜 이상향이냐 그러면? 아니죠. 청산이 그런 곳이에요. 가고 싶다고 가긴 갔는데 그런 곳이 아니야 절대. 왜 걸로 갔냐 그러면? 현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전쟁이잖아. 있을만 하면 외놈들 쳐들어오고 무신난 일어나고 왕 도망가고 관리들 다 도망가고 농사는 못 짓고 3, 4일에 한 끼 먹고 치프리 켜먹고 미치겠는 거지. 차라리 그냥 산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이상향이 절대 아니에요. 정리하면 현실 도피적 이상향.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간 곳. 근데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 화사로 간 거야. 청산목에서 그렇게 나와요. 청산에 살고 싶기로 청산에서 머리다리 먹고 있었는데 못 살겠는 거야. 다시 바다로 갔어. 나무 한 장이 주저게 먹고 살아요. 나문재 이런 바다 풀, 그러니까 우리 미역 이런 거겠지. 파래 뭐 이런 거, 조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술 먹어. 마지막에 술 먹는 거야. 그 술 먹는 곳이 이상향이 현실이에요. 쌍꺼풀 졌다. 졸린 거지. 쌍꺼풀 졌어. 이상향이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예요? 이 사람은 현실을 벗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동이니? 이막동이니? 옆에 무슨 동이야? 옆에 가까운 동네 이름 뭐 있어? 뭐 이막동에 살다가 들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민 가자 차라리 그냥 미국 가자. 근데 여기는 맨날 총 쏘고만 못 살겠어. 멕시코로 갔어. 여긴 더 심해. 그럼 술 처먹어. 이런 거예요. 현실을 벗어난 수가 없어요. 응? 이해됐어요? 자, 그게 고려갈 조선후기 시조에 나오는 현실이에요. 이상향이 완전 이상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2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자 모의고사하고 잘 나와.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내신에도 잘 나와. 내신에 나올 때 찍는 방법이에요. 자, 고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없고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목이 있는 경우는 연시조가 제목이 있어요. 만흥, 어부사시사, 어부 강우사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이건 되게 귀족이 지은 거예요. 양반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도 있지. 정격이라고 하는 건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의 가능성이 높아요. 평시조의 연시조. 이럴 때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1번입니다. 그 뜻이에요. 풍류의 세계, 탈속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님이 나오잖아요. 그 님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예전에는 아니야 이랬는데 작년 수특에 양반이 지은 가사인데 임금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간 가사가 있었어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100%를 이제 말을 못하겠고 대개는 원망하면 틀린다. 이렇게. 원망하면 뭐가 될까요? 역적이 역적. 내가 사약을 내렸잖아. 사약 뭔지 알지 얘들아? 사약을 딱 내렸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하셔야지. 장혜빈처럼 이게 하면 안 돼. 사약을 딱 내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만세 천세무광하십시오 하고 완샷하고 죽어야 돼. 들어온 거예요. 그거 생각해. 야, 너 같으면 독약을 내렸는데 그게 뭔 성은이냐? 죽으라고 하는데 그걸 성은이만큼 두고 죽겠어요? 내가 외적을 막느라고 도망가는 걸 내가 대신 막아줬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너 죽어하고 독약 내렸는데 독약 먹으면서 성은이 만극하면 이게 말이 되니? 성남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딱 거부하는 성은 어떻게 될까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 그 집에 동네 개새끼까지 다 죽여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뒤에 살아날 새끼 없어. 노비 다 죽여. 전부 다. 응? 사촌 팔족에 다 죽이는 거예요. 위에 할아버지, 밑에 손자까지 개새끼까지 다 죽여야 돼. 그냥 내가 혼자 먹고 내 딸내미나 와이프나 등등 노비를 잠깐 살다가 나중에 풀리든 말든 풀 기회가 있는 걸 찾는 게 맞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인국, 송민국 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송민국 특히 마지막에 구준비나 되세요 이렇게 나와요. 구준비의 느낌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달이 돼가지고 님을 막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을려가 에이 무슨 씨 달이야 구준비나 되세요 이래요. 느낌 부정적 아니에요? 저희 때는 그거를 원망의 정서를 배웠어요. 근데 기조가 바뀌었어요. 수능에 나왔었는데 신하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론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일단 무조건 틀린다 하시는 거예요. 작품으로만 하니까 아직 너무 감이 안 오니? 일단 이론만 갖고 있어. 나중에 작품 할 때 또 해드릴게요. 응? 이해는 먼저 하고 계세요. 만약에 제목이 없어. 청소는 다 제목이 없어요, 대개는. 이거는 필수는 아니야. 이름이 작자 미상이야. 미상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평민이 쓰거나 귀족이라도 귀족에 쓸 내용이 아니면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이거나 파격, 사설시조인 경우에는 자연이 되게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나온다면 3번에 해당이 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님이 나오면 요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연인이거나 남편이거나. 그러면 원망의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 규원가, 화난설. 혹시 들어봤어요?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생들 여러분 이름 기생 아는 이름? 기생이요? 지용아 기생 이름? 황진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명월이 같은 사람이에요. 또 랑자로 끝나는 애들 계랑, 홍랑. 그 다음에 한우라는 애도 있다. 먹음직스럽지 한우. 차란자 비우자예요. 좀 약간 도시적인 이름이죠. 찬비야 찬비. 한우가 기생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님은 되게 연인. 기생이니까 남편은 되게 힘들겠죠. 교원가의 님은 남편이. 이런 거예요. 찍으라고 해드린 거예요. 응? 자, 넘어갈게요. 뒤에가 더 중요한데 깎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해줄 것 같으니까 같이 가보세요. 자, 한국이라는 특질. 요거는 여러분들은 물론 이것도 수능에도 잘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내신에도 잘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자, 대상의 부재. 자,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부재. 부재는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부재죠 무슨 뜻이야? 없다. 근데 이거는 문학에서 쓰일 때는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재라고 쓰고 얘는 그 옛날 용어인데 이런 거 알까? 침대라고 쓰고 가구라고 읽는다. 알아요? 다음은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모르나?
모르는 세대구나. 옛날에 선전에 그 에이스 침대인가? 침대는 그 배우 있어요. 유명한 배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멘트는 들어봤죠? 어?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죠. 그래서 침대라고 쓰고 가구라고 읽는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이 부재라고 쓰지만 뜻은 부재가 아니에요. 이별의 뜻이. 질문해 볼게요. 자, 상황 해보자. 자, 내가 여기 있어. 건너편에 님이 있어. 빠이 인사하는 중이야. 그럼 님이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거를 부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야. 부재라고 한다. 이거를. 있지만 부재이면 눈이 찡그러지는데, 그러니까 부재를 부재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별의 동의어다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 상황, 이별 중도 부재, 이별 후도 부재, 3을 죽어서 이별한 거, 상실, 집, 땅, 조국을 잃은 거, 이것도 부재. 김소월이나 한윤우 씨에 잘 나와요. 응?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너네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 아마 공무도화가나 여기는 다 배울 거요. 공무도화가, 제망매가, 전업사, 가실이 나오면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선택지도 다 나올 거예요. 쭈르륵 외워야 돼. 쭈르륵. 응?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응? 아마 주로 공무도화가 또는 황조가 배울 거예요. 황조가 배우면 얘들이 이렇게 선택지로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 아마 내신할 때 해드릴게요. 응? 맛있고.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자, 지금도 중요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앞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부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자, 시선의 이동. 자, 지금부터는 시상 전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선의 이동이고, 두 번째가 시간의 흐름. 밑에가 공간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밑으로 가면 너무 흐리다 안 보이는데, 자, 시선의 이동. 자, 일단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같은 말이. 근데 요즘은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변화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변화한다는 건 소재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단순 열거는 아니고 묘사가 돼야 돼요. 단순 열거하는 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2번 대상의 변화를 드리는데, 산이 있고 산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새가 앉아 있고 새 눈에 있고 눈에 구름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럴 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해요. 단, 이때 단 조심할 거. 대개 화자의 이동은 없어요. 화자는 대개 이동하지 않아요. 화자가 이동하면 그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는 말로 바뀌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공부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얘를 놓치면 안 돼요. 머릿속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대개 이동하지 않는다. 그 말, 그럼 화자가 이동하는데 공간의 이동이 아닌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생각하셔야 돼요. 화자가 이동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래서 글의 종류를 따지면 기행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화자가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의 이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가 뭐냐면, 관동멸곡에서
요 글씨는 잘 보여요? 관동별곡의 부분에서 관동별곡 안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안 배웠죠? 관동별곡.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만폭동으로 가는 부분. 폭포거든요? 폭포인데 멀리서는 폭포가 산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소리만 들으면서 가는 거야.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그 폭포가 누군가 잘 터래. 응?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보세요 돼. 나 봐 얘들아. 나 봐. 자 여기 산이야. 산이고 만폭동 저 뒤쪽에 있어. 내가 걸어가는 거야. 그 소리만 들리는 거야. 폭포가 안 보여. 이동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가서 여기서 안 보여. 옆에 가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화자가 이동했어요. 근데 시선 이동으로 봐. 이때는 대상이 멈춰요. 움직이지 않아요. 바라보는 그 부분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일단 화자 이동이 없다. 이것만이라도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개념 이해하셨죠?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이외에 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것도 있고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공간의 안에서 공간의 밖으로, 공간의 밖에서 공간의 안으로. 자, 이런 것도 시선의 이동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되게 편하지.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밤부터 새벽으로 아침 이렇게 가도 돼요. 소설이라고 따진다면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미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시간 흐름이에요. 여름, 가을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가을, 가을도 되고. 겨울, 봄, 돼. 응?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여기 어부사시사가 있는데, 어부사시사는 봄, 자, 눈빛이 조금 힘든 것 같아. 조금만 더. 봄이 1편부터 10편까지 쭉 있어요. 여름 1편부터 10편까지 있고, 가을 10수, 겨울 10수, 총 40수예요. 근데 이제 어부사시사의 특징은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이 있으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후렴구는 40수가 똑같아요. 응? 지국총, 지국총, 어서해서 찌르덩 어기야차 뭐 이 뜻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초장과 중장 사이에도 후렴구가 있는데 내용이 닻을 올려라. 닻은 밑에 정박하는 거 있잖아요. 돛은 내리고 노를 젓고, 정박할 때에는 돛을 닻을 내리고 돛을 걷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순서예요. 그래서 시간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질문, 자, 판단해 보는 거예요. 봄 2, 여름 10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맞아요, 틀려요? 봄, 여름이잖아. 맞죠?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만약에
봄10 나왔어.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른 지상력이 맞아요, 틀려요? 봄이니까 틀리지. 근데 배를 출발해서 도착한 거잖아. 시간 흐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사시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지상력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보고 판단해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계절도 시간 흐름이고요. 행위와 사건의 연속. 산 어귀에 들어서서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중턱에서 뭐 하고 정상에서 뭐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밑에 내려와서 또 식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공간 이동 있지. 근데 이것도 공간의 이동이긴 하지만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심지어 점퍼도 있겠다. 점퍼. 그래 점퍼 영화 봤니? 순간 이동해가지고 뉴욕으로 갔어. 뉴욕에서 밥 먹고 일본 도쿄로 가. 핑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시간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0.1초 만에 가도 1초 만에 가도 어쩔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동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는 게 아니면 시간 흐름이 있는 거야. 응? 자,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간 흐름이 있으면 공간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장적 방향이면 있을 수도 있잖아. 시간은 흐르잖아. 공간 이동은 없고. 이해 되시죠? 자, 자연상의 변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단풍이 지고 단풍이 물들고 또 내리고 이걸 묘사하면 계절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진짜 좀 이따 해야 되겠는데 시는 독백의 문학이고 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화자 기준이에요. 자수에는 잘못 나와 있는 거야. 내신할 때는 자수인들 하시는데 외부 모의고사 나중에 쓰는 걸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화자가 있는 시간이 시간적 배경이고 화자가 있는 공간이 공간적 배경이고 화자가 겪고 있는 시간이어야 돼. 그게 그 시간이 봄, 여름으로 지나가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이고요. 그냥 현재 시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올렸잖아? 그거는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면 안 돼. 연습해 볼게. 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 교실에서 어린 시절 학교에서의 생활을 떠올렸다. 얘기를 했어 내가.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교실이야. 학교가 아니야. 책에는 학교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여기 교실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야, 우리 동네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시골은 봄에는 이랬고 여름에 이랬고 가을에 이랬고 겨울에 이런 곳이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정리해볼까요? 이건 아니에요. 애매하죠. 약간 좀 이건 조금 보면서 실제 예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겪고 있는 모습이 일일이 나오면 계절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 있으면서 한 겨울에 그 동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래.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좀 달라요.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그냥 회상일 뿐이야. 대사 내용일 뿐이야. 진짜로 화자가 겪은 거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간의 이동은 같이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략하고 이번엔 많이 쉬지 말고 10분까지 7분 정도만 물 한 잔 마시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자, 잠깐 쉴게.